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되도록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그리고 황혼기가 될 때까지 생의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법률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생애 주기별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입니다. 박주은 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 알짜배기 법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두 분의 이름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어때? 본인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저는 돌림이 아니에요. 원래 돌림이 철자로 끝나야 되는데 네. 아마 그래 하면 뭐 고집이 세다 그래서 바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도 한 7명 정도 한국에. 네. 그래서 실제로 재판 중에 원고 대리인 박지훈입니다. 피고 대리인 박지훈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판사가 팡 터진 일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 같은 변호사 이름으로 한 적도 있고 또 지금도 아주 유명한 보이그룹에 있어서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또 똑같아가지고 또 그 사람 팬들이 네. 저한테 조금 포털 사이트 밑으로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이름이 정말? 워낙 좀 흔한 이름이라서 근데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예쁜 이름이에요. 네네. 네, 변호사님이랑 잘 어울려요. 네. 어떠세요, 예. 김 변호사님? 별명이 많았을 것 성수대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당에 있는 성수 아, 이거였고 예. 네. 성수란 이름 자체가 워낙 흔해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성수가 3명이었습니다, 전교에. 네. 저희 학년에. 그리고 성수대교가 그때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을 때 한 명이 저 다리를 다치고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오 신기하다 막 그 이랬던. 성수라는 분이. 예, 또. 이성수라는 친구가 다리를 아. 다쳐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두 아주 분에게 좀- 만약에 그 개명의 기회를 주어준다 했을 때 고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별로 막 생각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이름은 마음에 드시고. 네. 만족?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뭐 네. 익숙해져가지고 뭐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맞아요. 제 이름이 이제 제일 좋은데 네. 사실 특이한 이름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뭐 있나요? 저는 이름보다는 성이 이제 주씨성을 가진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네. 언론계 종사래요. 네. 원래 기자를 하다가 나중에 차장 뭐 부장 되잖아요. 네. 주기자 이러다가 주차장으로 돼가지고 성 때문에 좀 주기자도 곤욕을 웃긴데 주차장도. 곤욕을 겪은 굉장히 그런 사람 주차 잘하실 봤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아. 주차장 이러면 주차장에 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특이하네요. 네네. 네, 성 때문에 또 재밌었고 또 맞아요. 뭐 특이한 이름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성시민이라고 네. 그래서 별명 시티즌이었던 예,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름이 시민. 예, 뭐 그렇게 그 이상은 특이한 분은 없었고 뭐 네.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다 보면은 뭐 독수리 날다 뭐 이런 분들도 이름이요? 있으셨어가지고 예. 성이 독시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명 신청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름을 좀 진지하게 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성이 신 씨가 있었어요. 이름이 데렐라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일부러 그래 지었네요. 그러면 네. 데렐라. 예. 신데렐라. 그 우와. 친구의 동생이 있었대요. 남동생. 예. 이름이 바뜨였대요. 그 거짓말 같은데. 신바뜨. 정말이었대요. 네. 뭐 아이 이름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특이한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어떤 김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갑바사살센터 위리 머리 쓰리까 무드색깔 구름이 허리 잘하시라 세번의 고양이 아, 역시 또, 정말. 유명한, 나이는 못 네. 속이시네요.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했죠? 예, 예. 네. 이게 사실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전래동화에 등장했던 이름인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자식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름을 지었고, 나중에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게 또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게 근데 사실 불가능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네. 이 이름을 무진장 칠 수가 없습니다. 글자 5자, 이름은 5자, 성 포함하면 뭐 6자, 아니면 성이 2자면 네. 뭐 하필 6자 정도까지밖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김수, 한모까지 그 정도는 가능해도 거북이까지는 갈 수가 없는 정도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6자 이상은 네. 지을 수가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성 포함해서 굉장히 긴 이름이 외국은 많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 잘 아는 그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본명을 좀 제가 보니까 깜짝 본명 이거 안 보고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그리스티메아노 데라 산테시마 트리니라 루시 리피카소. 하여튼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수한무 씨 못지않네요. 김수한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어머니성하고 아버지성하고 네. 고향, 조상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 안에 또 그렇게 다 그러다 넣어요? 보니까 이렇게 길고 아랍어는 또 더 길어요. 아랍어는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랍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인 이븐 사우드 본명이 어떻게 네, 되어 네. 있냐면 기대하십시오. 네. 압둘 아지즈 이븐 압둘 라흐만 이븐 파이잘 이븐 두르키 이븐 압달바 이븐 무함마드 이븐 사우디 알 사우드. 이게 이분이라는 게 아니, 아마 진짜. 누구의 아들 이런 건데 이름도 누구의 아들의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엄청 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면 이 사람들 못 삽니다. 아니 외국어 진짜 줄여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줄여야 돼. 변호사. 스페인어도 진짜 이름 잘 말씀하시고 발음이. 제가 사실 아랍어과 지금 뭐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이분이 전공을. 아들 맞습니까? 맞아요. 누구누구의 어, 아들이란 그렇구나. 뜻이고 네. 그 오사마 빈 라덴도 빈이 네. 그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오, 뜻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압둘 아지즈 이븐, 압둘 아흐만 이븐, 박살 이븐 뭐 이런 식으로. 와 네. 역시 전공하네요. 예. 또 제가 또 알자지라 방송 같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스페인이나 아랍 이런 데서는 본인 이름 끝까지 다 못 외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이 정도면 못 외우죠. 어.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울 것 집에서 같아요. 바뀔 바뀔 수도 수도 있고요. 같은데.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 아들하고 아버지가 순서가 순서가 바뀔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개명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개명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개명 자체가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허용을 많이 안 해주다가 이제는 좀 쉽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름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예,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함부로 안 해줬는데 요즘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그 상당한 이유를 네. 굉장히 쉽게 좀 인정을 해줘서 좀 불편하겠다 싶으면 개명을 많이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차 자체도 굉장히 간이해졌는데 네.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관할 가정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네. 가정법원에서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없는 경우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냥 허가 신청을 내줍니다. 그럼 그 허가 신청을 가지고 나 이렇게 개명 허가 받았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간단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각되면은 뭐 항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굉장히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럼 김 변호사님은 개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숫자 돌림이어서 네. 막 고민을 해봤는데 숫자를 넣으면 웬만하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보다가 그 친구 중에 준수란 이름이 있는데 그거 좀 멋있는 것 같아서 김준수 한번 해보고 준수로. 싶었는데. 네. 그리고 이름에 숫자가 또 더가면 또 좀 이상해 보여. 1, 뭐 3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돌림을 할 때 저희도 보면 다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 돈 준자인데 준 1, 2, 3, 4 다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다 써먹었어요. 네. 맞아요. 돌림 때문에 옛날에는 문제예요. 참 이름 쉽게 지으셨어요. 네, 네.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여자 그 코미디언 안선영 씨의 어머니 성함이 신말년 네, 씨였나요? 신말년 여사죠. 그래서 예. 이제 심정은으로 네, 지금 바꿨어요. 개명을 그 하셨다고. 안선영은 제 친구긴 한데 아, 또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또 욕설과 안선영 같은. 씨가 텔레비 나와서 계속 또 그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하시잖아요. 너무 어머니 재밌어요. 결국은 지금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하셨군요. 네. 사실 그 이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미래 남자친구 이름을 지은 적이 있어요. 뭡니까? 강민혁. 강민혁. 이라고 네. 굉장히 뭔가 좀 부드러우면서 이 남성미를 함께 갖출 수 있는 굳이 방송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이미지의 봤습니다. 마이너스. 아들 낳으면 그렇게 이름 지으면 되겠네요. 강 씨가 아닙니다. 아, 예. 네, 조 씨입니다. 조민혁. 예, 괜찮은 그것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예.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을 딱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일찍 보낸다고 해서 일찍 출생 신고를 또 날짜 속여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옛날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아이들이 금방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하늘나라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미루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출생신고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후까지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게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상 연세는 날짜는 확실히 아시는데 네. 본인이 실제 태어나신 날짜는 정확히는 조금 좀, 모르시고.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신고 안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00원,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0,000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예. 한 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하는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그래요. 그 개명 절차가 좀 간단해졌다, 개명이 예. 쉬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네.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개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2005년 정도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이름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삼순이라는데 네네네. 그 알죠. 이후로 개명 절차가 아주 간이하게 됐고 아 그래요? 지금은 쉽게 사실 개명을 지금 우리 김성수 변호사 말대로 네.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생년월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별이 1, 2, 3, 4가 부여가 돼 있고 네. 나머지 7자리 있죠. 네네. 있는데 그 성별까지는 이제 고칠 바꿀 수 수가 없는데 뒷부분은 이제 나머지 6자죠. 6자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 자꾸 이걸 왜 그런 변경을 거예요? 하려고 하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많이 돼 있고 범죄에 지금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소명을 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에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주민등록 변경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자신의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뭐 수사를 받는 걸 그쵸. 빼거나 네. 아니면 재판 같은 거 아니면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바꾸는 거는 안 되고요. 네. 그거를 심의할 때 그럴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네. 개명도 굉장히 쉽게 되는 데다가 주민등록번호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름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건데 두 개를 다 만약에 바꾸고 그리고 서형수술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얼굴까지 바꿔버리면 정말 영화처럼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인 척하고 뭐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처럼 아내의 유혹처럼 네네. 갑자기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진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다 둘 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네, 정말 좋겠어요. 다 둘 바꿀 중에 수 하나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더 뭔가 꼼꼼하게 그런 것을 갖춰놓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쵸. 의견이시죠? 네, 이제 아이가 출생신고도 했고 이제 점차 자라면서 교육을 또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인가요? 예, 그 헌법상 국민의 의무교육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또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이 만약에 자녀를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그 학교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그 교육감이 부모에게 자녀를 빨리 학교로 보내라라고 독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처분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보낼 수도 안 보낸 게 큰일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보내는 경우에 이제 좀 관련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도 이게 뭐 학대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원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뭐 새로운 좀 교육을 하고 싶다. 홈스쿨링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 검정고시를 봐서 뭐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수가 다 된 걸로 된다면 대학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돼 있는. 의무교육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의 그렇죠. 부과가 되는군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이제 내 용돈도 벌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될 텐데 첫 아르바이트 기억나세요? 저는 과외 같은 걸 한 걸로 아, 기억납니다. 어떤 대학교 과목 다닐 때. 하셨어요? 글쎄요,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 준. 근데 뭐 공부를 잘 못해서 아이가
얼마 안 하다가 아니 박준 잘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과외 선생님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춤을 가르쳐준 기억이 나요. 학생 얘기예요. 학생이 춤을 배우고 싶어 해서 제가 뭐 그 당시 유행한 토끼춤 이런 것들을 아, 그 당시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예. 미안합니다. 많이 지금 연락 안 되시죠? 그 연락을 학생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르바이트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 빙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었는데 아. 이게 그 생크림을 무료로 나눠주는 데였는데 네. 3달 하니까 5kg 정도가 찌더라고요. 하도 먹어서. 예, 뭐 김밥도 생크림에 찍어 먹고 다 찍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분 다 어쨌든 이제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하시면서 네. 용돈벌이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뭐 나이라든가 이런 제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 중에 학교에 재학 중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8세 미만이요? 예, 또 15세 미만자는 일을 하려면 취직 인허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더라도 15세 미만자라면 네. 취직 인허증을 통해서 할 수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글쎄 그 노동부 간서에 가가지고 받는 건데 만약 이게 없이 어떤 그 사업주가 고용을 해가지고 네. 13세, 14세 그 청소년을 고용하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서에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 받으려 그러면 뭐 어머니의 부모님의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급을 받은 후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많이 근로가 좀 보호가 되는데 특히 근로 조건 같은 걸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꼭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뭐 휴일에는 얼만큼 하고 또 업무 내용은 뭐를 꼭 시켜야 되고 네. 또 근로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야간 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또 최저임금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되고 그걸 네.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야간 근로라든지 또 휴일 근로를 시키면 50% 가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꼭 지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민법상도 계약을 만 19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반대한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예외적으로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사수를 썼다거나,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른인 것처럼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네.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18세 미만 학생은 부모님의 허가, 그러니까 취직 인허증 그렇죠. 혹은 동의서 그렇죠. 이런 거 없이는 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 교육을 못 받게 되면은 네. 결국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아르바이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 같은 거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만 몇 살? 우리 변호사님 만 몇 살? 만 41살, 40, 42, 41 정확하게. 사실 이제 그 나이가 30대 넘어가다 네, 보면은 애매합니다. 만 나이라는 게 예. 고마울 때가 있어요. 줄잖아요. 예. 네, 줄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가끔은 또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만나의 계산법이랑요. 네. 또 나이별로 좀 제한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 만나의 계산법은 그 한국에서는 태어난 해를 그냥 한 살로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날짜별로 태어난 날을 1일로 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만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이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뭐 권리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예, 부여가 되고 또 청소년 관련 뭐 청불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술 같은 경우가 네. 저 대학교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 03년도였는데 그때는 친구들 중에 이게 만 나이가 안 넘은 친구들 아니면 빠른 있었어요. 친구들 이 네. 경우에는 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못 먹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규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만 19세 이상부터 음주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해가 생일인 1월 1일 지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연나이로 좀 풀어주는 아. 예, 그걸로 인해서 제 뒤 후배들은 이제 큰 문제 없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때는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먹었죠. 그래도 먹긴 먹었죠. 잘 드셨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뭐 성인이 돼서 술도 마시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잘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동성 동보는 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랬죠. 했잖아요. 제가 성이 이제 밀양 박가인데 네. 많아요. 박가 중 많죠. 80%가 밀양이기 때문에 네.
진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뭐 결국 정 상관없는 사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네. 이 동성동보는 지금은 헌법 불합치돼서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아. 동성동보는 결혼할 수 있고요. 네. 그 송혜교 그 송중기 송송 커플. 커플. 둘이 송씨라서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송혜교 씨는 여산송 씨고요. 아. 또 송중기 씨는 은진송 씨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두 다르네요. 사람은 뭐 동성동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일단 지금은 동성동보에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는 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혈족에 관련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8촌 이내에 혈족하고 결혼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8촌이요. 예, 8촌입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네. 어디까지가 이제 8촌인지.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좀 준비했는데 쉽게 네. 철저하시네. 와. 8촌 이내 네. 촌수 개보수. 나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기준으로 이게 촌자가 마디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 계산하면 돼요. 네. 아버지도 한 마디니까 1촌이 1촌. 되고요. 또 그리고 할아버지는 두 마디니까 2촌이 되는데 항상 그 옆에 형제로 가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나, 둘 되니까 자매는 2촌이 되고요. 네. 그 나를 기준으로 조카는 이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네. 하나, 둘, 셋, 셋, 3촌 삼촌. 조카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삼촌도 마찬가지. 근데 할아버지의 이제 아니면 증조부의 자식들은 보면 이제 6촌, 8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마디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증조부는 지금 3촌인데 3촌의 자식은 4촌이 되고 5촌, 6촌. 증조부의 자식들은 6촌 관계가 되는 거죠. 6촌. 사실 8촌까지 친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외가도 포함이 돼요. 그쵸? 외가는 사실은 4촌 이상은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8촌 이내에 그런 경우 혈족에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확인이 잘 안 되면. 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교류가 적다 보니까 네. 사실은 8촌까지도 잘 안 만날 뿐더러 외가의 8촌들은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잘 보니까 모를 때가 있죠. 외가 8촌 지간은 근친혼으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8촌 이내에는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잘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외가 쪽까지. 이게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이 끌린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엄마 닮았어 뭐 이러다가 이제 맞아요. 조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전반기에 해당하는 굵직굵직한 법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2000년 동성동본 금혼 폐지, 2017년 5월 주민등록 변경까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법 때문에 법이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법은 우리 생활과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함께 발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삶이란 참 놀랍고 또 대단한 일이죠.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 이런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1년 반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률 상식도 알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법률 멘토 박주은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